그것도 이제 다 수리학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나눴는데, 이 영추에서는 주로 이제 경락, 경혈학 이런 쪽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영추의 경별론 편을 보면 12경맥은 오장육부가 천도에 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늘의 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뜻이고, 사람이 생존하는 수단이자 그 다음에 질병이 형성되는 원인이다. 그러니까 경락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이 영위가 되는 것이고, 경락에 문제가 있음으로써 질병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경락을 조절해 줌으로써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결국은 경맥은 생사를 결단하고 온갖 질병을 다스리는 곳으로서 이게 허시를 조화시킴으로 통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락의 에너지가 허한지 실한지를 보고, 허하면 보태주고 실하면 빼서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 배우는, 즉 의자,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처음 배우려는 사람은 경맥에서 따라서 시작을 해야 되고, 의학에 아무리 조예가 깊은 사람도 결국은 경맥에서 끝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양의학에서는 최고 핵심이 경맥인 거예요. 그 경맥을 통해서 기혈이 순환되면서 우리 몸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고, 생로병사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공간이다, 곳이다.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많이 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김봉한이라는 선생님이 이 경락을 체계적으로 좀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 책 이름도요, 김봉한이에요. 이분이 그 서울대 출신인데 6.25 때 북으로 넘어가서 김일성의 총애를 받고 아주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해요. 이제 자기 이름을 따라서 봉안관, 봉안난, 봉안액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봉안관이라는 건 경락을 얘기하는 것이고, 봉안액이라는 것은 그 경락 안에 지나다니는 어떤 생명의 에너지, 즉 얘기하는 거고, 봉안난이라는 것은 그 봉안관에서 기혈을 조절해주는 조절처, 경혈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김봉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럼 경락이라는 것은 뭐냐? 전신의 기혈을 운행하고, 그리고 인체의 모든 부분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생명의 통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경락을 영어로 우리가 이제 메리디안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메리디안이 지구에서 보는 이 좌우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의 중심 축. 자, 우리 모든 학문은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죠. 이게 땅이고 여기에 인간이 딱 서서 하늘을 항시 머리에 이고 살죠. 그래서 천지인 삼재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태초에 하나님이 이 생명체를 만들 때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인간을 딱 생명체를 만들었어요. 순서상.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당연히 3번이겠죠.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인간이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환경을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절을 해요. 추우면 보일러 떼고, 더우면 에어컨 틀고, 또 이렇게 건물 외벽을 튼튼하게 져서 동물로부터 보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근데 예전에는 어때요? 온전히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이 기후에 아주 민감하고, 환경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죠. 지금이야 24절기가 있죠. 입춘우수 청명고구 해가지고 24절기가 15일에 한 번씩 바뀌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한 달에 절기가 2번 바뀌어요. 이 15일에 한 번씩 바뀌는 게 뭐냐면 달의 변화예요.
그래서 15일에 한 번 다리 지고 15일에 한 번 다리 차고 30일에 한 번씩 이렇게 다리 지고 뜨고 하는 건데, 이 다리 지고 뜸에 따라서 지구의 생명수, 바닷물이면 사리와 조금으로 또 나누죠. 즉 옛날 사람들은 이런 자연의 변화를 굉장히 예의주시했다고요. 그래야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터득한 게, 어느 때는 농작물을 뿌리고 어느 때가 되면 추우니까 뭐를 준비하고 그런 거죠. 혹시 24절기 아세요? 우리 24절기 아세요?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 철이 안 들은 거예요. 철이 들었다는 게 24절기를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해서 살 수 있는 사람, 이게 철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철이 들어야 결혼도 하는 거죠.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려면 뭐예요? 씨 뿌릴 때 씨 뿌릴 줄 알아야 되고, 거두어드릴 때 거두어드리면서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24절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4절기를 모르면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절기가 땅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절기가 생기는 거죠. 하늘에 태양이 오래 뜨면 여름이고 하늘에 태양이 적으면 겨울이고, 네? 하늘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잖아요. 하늘이 추우면 땅도 얼고 하늘이 따뜻하면 땅도 꽃피고, 결국은 땅은 하늘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늘이 차가운지 뜨거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 그런데 이 유형,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땅에서 물이 얼었네, 나뭇잎이 떨어지고 다 메말라가네, 이 현상을 보고 뭐를 유추하는 거예요? 하늘이 차가워지고 있구나. 즉 현상을 보고 기를 유추하는 게 동양학의 묘미죠. 그러면 천지간의 에너지가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는 거죠. 하늘에서 땅으로.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이 수직으로 내려가고 또 땅 기운은 또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중요한 이 에너지는 종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땅에서 나면 다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쭉쭉 뻗죠. 위로 위로. 우리 인간도 뭐예요? 위로 위로. 천지를 이렇게 이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은 기라고 했고 얘는 혈이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피를 만들으니까. 그럼 우리 몸이 기와 혈이 많으면 내가 서서 활동할 때 아주 활발하게 건강하게 설 수 있어요. 근데 몸에 기혈이 없으면 뭐예요? 천지의 기운을 못 받으니까 휙 넘어져. 그래서 자리 보존해서 눕는 거예요. 기혈이 부족하면. 기혈이 왕성하면 서서 막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생명의 에너지는 종으로 흐르는데 이러한 흐름이 우리 몸에서도 흐른단 말이죠. 이걸 경맥이라고 그래요. 이 경자가 줄기경자에다가 맥이라는 것은 살아 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혈관 하죠? 그죠? 근데 혈맥이라는 말도 들어봤어요? 네. 혈관은 피가 흘러가는 하나의 관인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의 딱 뚜껑 뜯으면 이게 동그란 관이 있겠죠? 얘가 생명이 있어서 이렇게 숨 쉬어요? 움직여요? 아니죠. 이런 것들은. 이 관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관인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그냥 피만 흘러가는 통도라는 뜻인데 얘를 쓰면 뭐예요?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살아서 뛴다. 그래서 맥박이 뛰면 사는 거고 맥박이 안 뛰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혈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가 흘러다니는 생명의 통로. 생명 있는 건 뛰는 겁니다. 그럼 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그래서 경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로로 흘러가는 것도 있어요. 이거를 낙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지구 우리가 표현할 때 이게 경도 뭐라고 그래요? 위도라고 얘기하죠. 옷을 짤 때는 가장 중요한 요 선을 경사라고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배틀로 경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옷을 뭐예요? 이렇게 밀도 있게 만들죠. 이걸 위사라고 해요. 시줄 날줄.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가장 중심은 이 선을 연결해 주는 게 낙맥. 그래서 경락할 때 우리 그냥 하나의 단어로 쓰는 것 같지만 나눠보면 경맥과 낙맥으로 나누고, 경맥은 가장 중요한 생명의 노선이고 낙맥은 이 중요한 생명의 노선을 서로 이렇게 엮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체들을 보더라도 이 가로보다는 뭐예요? 세로의 구조가 많죠. 근육도 다 이렇게 대부분 세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 근육이 가로로 되어 있으면 뭐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근육도 가로로 되어 있다면 개처럼 걸어갈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관절을 하늘과 땅을 중심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신경도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수직이 중요한 노선이고 그 다음에 가로로 흘러가는 노선이고, 혈관도 다 수직이고 경락도 다 대부분 다 수직이고, 이게 수직선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가 경락이라는 것은 생명의 통로, 기혈의 통로인데 이 흐름이 세로의 흐름도 있고 가로의 흐름도 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세로의 흐름이다. 이게 경맥이에요. 그래서 아주 근원적인 노선이고, 낙맥이에요. 낙맥은 경맥을 서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이제 연결 노선으로 분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제가 나무로 한번 좀 표현을 해볼 것이고, 여러분들은 교재에 저 내용이 있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는 12장부가 있어요. 나무로 말하면 각각의 이렇게 뿌리를 표현하겠습니다. 나무의 근원이죠. 이 뿌리가 일정한 조건이 되면 이렇게 자라죠. 근데 나무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아주 튼실한 이 줄기가 있다라면 옆에 이런 가느다란 줄기도 있어요. 요거를 12정경이라 합니다. 12정경. 가장 근원적인 줄기라는 뜻이고, 이렇게 있는 것은 12경별이다라고 표현해요. 이걸 제 손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경락이라는 그림을 보면 이게 뭐 대장경이요, 폐경이요라고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러면 이 경락을 통해서 기혈, 생명의 에너지가 흘러다닌다고 그랬는데, 얘네들은요, 이렇게 표현해야 한다는 얘네들은 기혈이 안 흘러가요? 기혈이 흘러간다고. 흘러가는데 그걸 표현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 옛날 성현이 지혜죠. 딱 그려놓고, 야, 이 주위도 이렇게 흘러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림이 깔끔하고 명료해요. 근데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으려면 이게 다 새까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게 기혈이 흘러다녀야 되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경, 가장 근원적인 생명 에너지 흘러가는 통입니다. 여기는 경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 흘러다닙니다. 그 중에 얘가 가장 강한 근원적인 노선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 12장부가 있기 때문에 이 기운을 받고 이렇게 쭉쭉 자라는 건데 12장부가 없으면서도 이런 줄기 역할하는 놈이 있더라는 거예요. 줄기 역할하는 놈이. 그래서 참 기이한 경맥이다. 그게 8가지가 있다. 기경팔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경팔맥을 전철 노선으로 좀 표현할 수 있겠어요? 뭐 7호선, 5호선, 뭐 3호선, 1호선 막 이렇게 있겠죠. 4호선.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게 12정경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12개의 전철 노선이 있는 거예요. 12정경. 근데 기경팔맥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런 2호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순환해. 좀 잘 보세요. 이 2호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전철 노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 전철이 고장났네? 그럼 1, 2 못 가잖아요. 1, 2는 갈 수 있지만 그럼 1, 2 못 가면 이 노선은 다 죽으라고? 그럴 순 없잖아요. 기혈이 흘러가 얘들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왔어. 근데 고장이 났어. 못 가네? 그럼 죽을 수 있잖아. 그러면 뭐예요? 1, 2는 갈 수 있습니까? 가지. 봤더니 2호선이 있네. 2호선을 타고 1, 2 오면 그래도 여기까지는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2호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철을 타서 고장이 나도 우린 잠깐 시간만 걸릴 뿐이지 다 왔다 갔다 연결이 된다. 경락으로 보면 그런 역할을 기경팔맥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한 경맥이다.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합니다. 이 경이라는 것은 줄기경자를 얘기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나뭇가지 하나라고 봅시다. 이렇게 하면 똑 부러지죠.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됐다고 보세요. 그러면 아주 튼튼하죠. 그래서 이네들이 모여가지고 실질적인 우리 몸에 힘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12경근이라고 해요. 결국 우리가 근육에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이런 경락이 건강하니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12경근. 그래서 손에는 3개의 음경락, 3개의 양경락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 6개의 경락이 튼튼할 때 우리는 뭐 아프지 않게 막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어떤 경락이 하나 딱 고장 나잖아요. 그럼 그만큼 힘을 100% 발휘를 못 해요. 그리고 어딘가가 이제 아파오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쥐는 힘이 약하면 여기 음경락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또 쥘 때 이쪽이 아프다. 많고 많은 것 중에 이쪽이 아프다 하면 심장 경락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이건 괜찮아. 근데 이렇게 피고 손을 젖힐 때 아파요. 그럼 이제 여기 양경락이거든요. 양경락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해필 이쪽이 아파. 그러면 대장경락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대장경락을 조절해주면 이것도 되고 여기 아픈 것도 좋아져요. 그 다음에 이 랑맥을 보겠습니다. 랑맥은 나무로 말하면 가지와 같은 거.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뭐랑 같다고요? 가지와 같은 거. 그래서 이 가지가 가지를 뽑고 가지가 가지를 뽑고 막 그러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잎사귀가 피고 꽃이 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 줄기에서 이렇게 퍼지는 가지를 15개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게 15랑맥. 그 15랑맥에서 퍼지는 게